외의 방향 전환, 백제가 있었구나. 4세기 후반. 왜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 시점에 외국의 지배층에게 아주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한반도 서부에 백제라는 나라를 알고 계신지요? 왜 그런데? 글쎄 그 나라가 그렇게도 풍족하답니다. 신라보다 더 잘 살아? 그 당시 외국에서 신라는 보물이 많은 나라, 금과 은이 풍부한 나라, 비단이 가득 찬 나라 등으로 불렸을 터이다. 게임이 안 됩니다.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가야 사람들한테서 들었습니다. 당시 백제는 경기 북부에서 전북 일부 지역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삼한 일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쥐고 있었던 터였다. 때문에 가야와 교류가 잦았던 외국 사람들한테까지도 백제의 소문이 전해졌던 것이다. 그럼 거기도 신라처럼 털어? 그건 무리입니다. 백제는 신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여서 가야한테 부탁해서 백제 왕과 접촉해보는 게 최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외국은 가야의 탁승국에게 부탁을 해서 백제 왕과 접촉을 시도하게 된다. 일만 잘 성사된다면 외국은 그토록 바랬던 선진 문물을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얻을 수 있는 노릇이었다. 외국 사신의 백제 방문. 외국의 요청을 근초고왕은 흔쾌히 승낙하고 외사신을 위례성으로 불렀다. 외국 사신을 맞은 근초고왕은 백제의 보물창고를 자랑삼아 보여줬다. 당시 외국 사신은 입이 딱 벌어져 담을 수가 없었는데, 폐하, 저희 외나라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중국과 교섭하여 문물을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방이 망해서 그것이 어렵게 되어버렸으니 해서 신라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신라놈들하고는 도통 얘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놈들 것을 좀 약탈하기도 했는데. 근초공왕,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하려고? 딱한 사정을 잘 좀 헤아려서 저희에게 물건을 좀 떼어주셨으면. 하하, 니들도 보다시피 한반도에서 이처럼 보물을 많이 가진 나라는 없다. 너희가 앞으로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나눠주도록 하지. 대신 너희들은 무엇을 줄 건데? 당시 외 입장에서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없었다. 도저히 백제의 호기심을 끌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었다. 저희는 가진 게 없습니다만 대신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라를 약탈하면서 얻은 군사 경험이 있습니다. 백제가 군사 요청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파병하겠습니다. 이 말에 근초고왕의 귀가 솔깃해지는데, 오, 그거 괜찮은데? 당시 근초고왕은 한반도 남쪽에 대한 정보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백제 입장에서도 외국이 도와준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터였다. 백제 사신의 외국 방문. 근초고왕은 외국 사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곧 백제의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게 된다. 이때 일본이 필요한 물건을 배로 싣고 갔다. 그러면서 일본에 요청을 하게 된다. 백제 사신, 369년 마한 남쪽을 치려고 하는데 우리 폐하께서는 외국 군대가 와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근초고왕은 도와주겠다던 외국의 군사력을 테스트해보려는 성격이 강했다. 알겠네. 그런데 백제 사신이 싣고 간 보물을 보더니
갑자기 일본 왕실이 너나 할 것 없이 울기 시작하는 것이다. 오, 이런 진귀한 물건이. 하지만 일본 사기에서는 이렇게 고쳐 기록하고 있다. 아, 죽은 선왕이 그토록 바라던 나라의 사신이 이제야 와서 조공을 바치는데, 선왕이 이 좋은 물건을 보시고 눈을 감으셔야 했는데 너무 일찍 죽어서 원통하다. 이러자 주위의 신하들도 함께 울었다. 여기서 조공을 바친다는 표현은 일본 서기가 편찬된 8세기 당시에 일본의 국뽕주의와 무관하지 않았다. 8세기 당시 백제가 망하고 신라와 대립관계가 상당했던 일본은 애써 한반도의 그늘을 지우고자 했었고, 그런 의도로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식의 역사 날조를 시도하게 된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백제 와요에는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게 된다. 외국의 파병과 칠지도 헌사. 369년 봄에 백제 근초공황 군수공황이 마한 남쪽을 정벌하려고 했는데, 이때 외병도 전라도 강진 지역으로 원군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손쉽게 백제는 이기고 마한을 완전 정복하게 된다. 그런데 근초공황이 볼 때 외병들이 싸움을 곧잘 했다. 하하, 그동안 신라를 괴롭혔다고 하던데 소문만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제법 쓸만해. 그래서 근초공황은 이렇게 치하했다. 수고들한 외병 장수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외국 사신을 위례성으로 불러들여 보물창고를 열어서 필요한 것을 주게 하라. 그리고 이때 일본 왕에게 선사한 유명한 보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칠지도였다. 칠지도는 현재 일본 나라현 신궁에 보관되어 있는데 19세기 후반에서야 표면에 글자가 새겨졌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자세히 보면 금으로 상감을 해서 만들어 놓은 글자들인데, 요 칠지도의 내용을 해석하다가 일본 사람들은 멘붕하고 대꿀멍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동안 일본 서기를 철석같이 믿으며 칠지도를 백제왕이 일본 왕에게 헌사한 조공품으로 알고 있었던 일본인들이었다. 그런데 내용은 이러했다. 서기 369년 5월 16일 대낮에 100건 당금질한 철로 칠지도를 만들었으니 대략 100가지 병기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칼이다. 이 정도면 후왕 주기에 마땅할 듯하다. 여태까지 이런 칼은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백제의 왕세자가 명령을 내려서 애써 외왕을 위해 이런 칼을 만들었으니 대대손손 후세에 전하여 보이거라. 여기서 일본인들이 멘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헌사하다라는 문구는 아무데도 없고 공하다라는 문구밖에 없는데, 원래 공하다라는 말은 천자가 제후한테 하사할 때나 쓰는 말이다. 일본 왕을 두고 후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상국은 백제였다. 백제왕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백제의 태자가 만들어줬다는 점은 외왕의 격을 낮춰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생각해보자. 고대 일본이 백제한테 조공을 받은 증거라고.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보물이 알고 보니 정반대의 상황을 뜻하는 것이었다. 임나 일본 부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마한 정벌이 있던 그 시점부터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직접 지배한 것처럼 생각하여 당시 일본이 가야를 직접 지배하고 백제 신라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역사를 가르쳤다. 증거는 8세기 때 만들어진 일본 서기라는 책의 내용과 일본군이 4세기경 한반도 남부에 파병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그것이었다.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내용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도 일본은 고대사를 날조했던 것일까? 당시 일본의 천황의 권위가 매우 높아져 있었다. 그런가 하면 고래계 백제 귀족들은 상당수가 몰살당하고
신라는 백제 멸망 이후 오랫동안 일본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 때문에 천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한반도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일은 손쉬운 일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임나 일본 부설이 만들어지고 근초고왕의 요청으로 파병된 군대가 마치 한반도를 점령하러 온 군대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백제는 늘 일본에 대해 우위에 있었나. 백제와 왜는 4세기 중엽 교섭을 시작한 이후 백제가 망할 때까지 변함없이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늘 백제가 상국에 있고 일본이 밑에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양국의 관계는 누가 더 아쉬운 상황에 있냐에 따라 상하 관계가 바뀌기도 했고 기본적으로는 대등 관계였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 5세기 초 고구려가 남하 정책을 실시하여 백제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백제는 굉장히 공궁에 처해서 외의 병사를 조금이라도 끌고 와야 했기 때문에 이 시기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백제의 아신왕은 태자를 외국에 볼모로 보내기도 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국은 누구 한쪽을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대부분은 대등 관계였다. 중요한 것은 4세기 후반부터 근 300년간 양국의 우애는 훼손되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왜 그토록 중국 문물에 집착했나? 사실 일본뿐만이 아니었다. 고대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일본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중국 문물은 비단이었는데 이때 일본도 양장을 하고 있었지만 비단을 직조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중국산 비단을 입으면 곧 자신의 권세를 과시할 수 있는 것과 같았다. 그 외에도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필요로 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왕들이 스스로 제사를 주관했기 때문이다. 또 청동볼, 유리구슬 등의 사치품을 통해 귀족들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려고 했었다.